많은 숙박업소를 봤는데요. 숙박업소 사장님들이 이 두 가지를 못해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사장님들은 그냥 골프 치러 다니셔도 됩니다. 그게 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숙박업소를 보면 사장님이 매일 관여하셔서 잔소리하는 숙박업소가 있는가 하면 사장님은 거의 안 보이시고 직원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거의 사장님이 보이지 않아도 잘 운영된다는 것은 그 숙박업소만의 뭔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매일 출근하셔서 잔소리 하신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숙박업소 사장님들은 오늘 말씀드릴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숙박업소에 신경을 끄셔도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업무 매뉴얼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에 가보시면 사내 내부 규정이 있고 업무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여기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업무 순서나 특정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매뉴얼이 없는 회사와는 비교되지 않게 업무 처리가 매끄러울 겁니다. 숙박업소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 숙박업소는 업무에 손댈 곳이 딱히 없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근무할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고,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약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외국인 고객이 왔을 때 응대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룸메이드 직원이 객실 청소를 할 때 청소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정기적인 찌든 때 청소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청소할 때 비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가 끝난 다음에 객실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객실 점검 양식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룸메이드 직원이 새로 입사를 해서 청소할 때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청소 순서를 서로 다르게 한다면 원활하게 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청소하는 순서를 정해 놓으면 새로운 룸메이드 직원은 거기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는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화재 시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시설 관리가 중요한 숙박업소에서 시설 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면 직원에게 어떻게 시설 관리를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격이기 때문에 업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숙박업소에서는 한 명이 시설 관리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관리를 잘하는 직원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직원이 퇴사를 해버리면 그 숙박업소의 시설에 대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거나 시설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매뉴얼은 말 그대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텔 위탁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 사장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많은 호텔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호텔을 처음 맡을 때 매뉴얼만 제대로 설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잘 대처했다는 것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코로나 사태와 비슷한 경험이 과거에 한 번 있었었죠. 그게 언제였죠? 바로 2015년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이 됐었죠. 그때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가 끝났을 때 끝났다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당시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기초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 대처를 했던 겁니다. 한국경제논설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구축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면 K방역의 성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숙박업소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운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이 망가졌으면 어떻게 시설 관리를 하라는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일을 시켜야 직원 스스로 손발을 맞춰서 일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숙박업소 매뉴얼인데요. 이게 호텔 업무 매뉴얼, 프런트 매뉴얼, 업무 매뉴얼이 있고요.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 시설 관리 매뉴얼도 필요하겠죠. 내용을 한번 보면 에어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PC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풍기를 어떻게 교체를 하고, 리모컨이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파 모터는 어떻게 교체를 하는지,
LED 조명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벽지는 어떻게 보수해야 되고, 뭐 전선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시설 관리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청결 매뉴얼도 필요하겠죠. 룸메이드 직원들의 객실 청결 매뉴얼. 이렇게 전체적인 숙박업소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제대로 된 한명입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 놓으면 꽂아 놓은 보리자루가 됩니다. 그냥 구색만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매뉴얼이 있다, 이렇게. 그 매뉴얼을 업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한명이 필요합니다. 숙박업소는 한명이 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명만 있으면 숙박업소는 잘 돌아간다는 의미죠. 교육을 잘 받은 직원 한명이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매뉴얼대로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완료되면 숙박업소 사장님께서는 골프 치러 다니셔도 됩니다. 제가 매뉴얼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숙박업소를 봤지만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숙박업소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숙박업소는 이 두 가지를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사실 손발이 안 맞다라는 느낌만 있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감을 못 잡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되게 막연한 일입니다. 힘들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과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설책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눈으로 쭉 읽히는데 그 묘사나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잖아요. 소설책처럼 묘사하면서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직원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숙박업소 매뉴얼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